대한민국의 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탄성 나오는 사진으로 시작해보죠. 오늘 발견한 탄성 나오는 사진, 오발탄 사진. 오늘의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네. 아하. 요즘 뭐 저희들이 그 한화 이글스가 포스트 시즌 또 진출을 못하면서 한동안 못 보던 얼굴을 오늘 제가 찾아왔는데 로사리오 선수인가요? 네네네, 로사리오죠. 그래서 이제 한화 이글스 우리 김성근 감독에게 선수 중에 유일하게 장난치는 선수가 로사리오예요. 그래서 뭐 인터뷰하는 도중에 이제 뭐 가슴도 만졌다가 그리고 뭐 이제 막 하트도 그렸다가 했는데 요거 제가 영상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캡처를 했는데 로사리오가 손을 딱 드는 그 장면을 캡처한 이유가 김성근 감독 유임 확정. 그래서 제가 이제 김성근 승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사진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김성근 감독 승이라고 해서 팔을 지켜주는데 김성근 감독은 별로 그렇게 표정. 별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하여간 유임 확정이 본인한테는 당신한테 그렇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아하. 뭐 이제 저희들이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니까 보시죠. 저 표정이 네. 이제 어떤 표정으로 바뀔지 저희들이 네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오달수 프로그램 하면서 김성근 감독을 종종 뵙네요. 종종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인데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우리하고 김성근 감독 하나 이글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비선실세가 지금 하나 이글스를 계속 하게끔 하는 건지 좀 계속 궁금합니다. 혹시 비선실세가 김성근 감독을 잠깐만요. 지금 최모 씨가 있어요. 최 씨가 비선이 아닐까. 예. 박씨도 있네요. 제가 또 큰 적인가요? 큰 몸통일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재들이 개그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뭐 이 정도만 해도 하도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다 알아들 것 되게 같아요. 알죠. 저만 아슬아슬한가요, 지금? 왜요? 정비 있죠. 정비서관. 그러네요. 예. 네, 있어. 그다음에 뭐 비선에 또 정우 씨도 있고 최 씨의 전 남편. 자, 오늘 여기까지 김성근 하시죠. 감독 사진 놓고 정치 얘기를 계속하면 여기까지. 오늘의 오달수를 시작해볼게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두산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하나 이글스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해서 지역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셨을 텐데요. 내년도 하나 이글스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아니 시간이 옷도 지나서. 한화 이글스 색깔하고 비슷한 걸 입고 그러네요. 오셔가지고.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한화 이글스 팬이기를 떠나서 방송을 할 때는 뭔가 좀 드레스 코드까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준비성 이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뭐 하나 이글스 얘기를 몇 번 저희 오달수에서도 다뤘었는데 지난 2시즌 동안 끊임없이 김성근 감독에 대한 논란이 나왔어요. 지난 뭐 3년간 뭐 5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잖아요. 김성근 감독 전에서부터 맞아요. 500억 원 가까이 투자를 했고 외국 용병도 뭐 수백만 달러 들여서 데려왔는데 성적은 거의 뭐 최악을 달렸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성적 부진뿐만 아니라 그 뭐 유망주를 FA 영입하면서 유망주를 뭐 손실을 받고 그 다음에 혹사 논란은 뭐 수시로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아들 김정준 전력 분석 코치의 월권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수들 뭐 비인격적인 처우해준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고 마지막에는 또 뭐 책임전가하는 태도 때문에 또 논란도 됐었죠. 네. 이렇게 김성근 감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올해 좀 계약 기간이 남긴 했는데 경질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임이 결정이 저는요. 됐죠. 변호사님은 사석에서 김성근 감독 분명히 경질될 거다 이렇게 저번에 뭐 강하게 얘기했죠. 뭐 만든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유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아마 강하게 저번에 네. 얘기했고 대체 금방 잘릴 거다. 네. 대체 언론을 보면 자료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그룹 수뇌부에서 예. 프런트나 현장에서는 대체로 경질적으로 보고를 올렸는데 그룹 수뇌부 쪽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하나그룹 수뇌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뭐 성적도 좋지 않고 팬들의 불만도 많았잖아요. 김 감독 네. 본인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경질 쪽도 고려를 해봤는데 아마 뭐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용병 실패나 부상 선수 등과 같이 김 감독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요소도 있었고 그런 요소 때문에 아마 그 경기를 하지 않고 유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사실 김 감독이 매번 그런 얘기 자주 했었잖아요. 야구를 아는 야구 현장 출신의 뭐 프론트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박종훈 신임 단장이 그에 딱 맞는 인물이죠. 그렇죠. 이분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분이 이제 그 저기 선수 육성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자료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예? 잠깐 많이 하면 1983년도 이제 프로야구 오비베어스에 입단을 합니다. 네. 이제 그해 신인왕을 수상했죠. 89년도에 이제 시즌 6년도에 은퇴하고 LG 트윈스, 현대 유니콘스 코치 생활을 하면서 쭉 옵니다. 그러니까 쭉 오다가 쭉 와서. 이제 저희 이제 단장으로 신인 단장으로 그 야구 선수 이거 다 얘기하면 지루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프로야구 그 선수였고 그 다음에 코치 이후에 이제 코치와 감독까지 했었어요. 네. 일본에서 감독도 일본 했다고요? 감독도 했었고 LG 그 다음에 이제 NC로 가서 NC의 육성이사 2군 본부, 거기 본부장으로. 프론토 쪽이죠. 네. 그쪽에서 일도 했었기 때문에 현장 경험과 프론토 경험 다 갖춘 인물이긴 하죠. 신인 담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프론트라든가 아니면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은 세 사람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김성근 감독은 1군 야구 정말 그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오히려 좀 더 시스템화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박종훈 단장하고 그 김성근 감독이 지금 이제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초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비베어스 네. 옛날의 시절에 그때는 감독과 선수 시절로 만났는데 아니, 송진호 선수 전 선수 지금은 해설위원이죠. 송진호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그래도 이렇게 좀 할 것이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거다. 김성근 감독의 스타일상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교류해가지고 뭐 하는 일은 없을 거다. 독불 장군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전망을 했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김 감독하고 박 단장이 이제 오비베어 시절에 이제 감독과 선수인데 그래서 김 감독님이 그러셨대요. 지금은 감독과 단장이다. 단장 말씀 잘 따라야지 하면서 허허 웃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포함이 돼 있는 느낌.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제자였던 사람이 직책상으로는 단장으로 오게 되면 예. 김 감독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긴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선수 영입이나 2군 관리나 그다음에 부상 선수 관리나 이런 걸 거의 뭐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뭐 김 감독이 행사를 해왔잖아요. 그런 권한의 일부를 1군 경기 말고는 이외의 권한은 다 박 단장, 새로 오는 박 단장한테 넘겼으니까 불쾌하긴 하겠지만은 그나마 이제 뭐 그걸 수용을 했잖아요, 본인이. 네. 뭐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수용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검사 시절에 딱 있는데 이제 뭐 이제 또 사과할지 모르겠지만 한참 예전에 그 가르쳤던 후배가 갑자기 윗선으로 딱 왔을 때의 그 느낌. 비슷할까요? 지금 단장하고 감독은 윗선 아랫선은 아니고 이렇게 좀 비슷한 위치라고 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예요? 네, 비슷한 사과드립니다. 위치예요. 지금 정부에서 엄청 빠른데?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책임 총리잖아, 이원 정부제. 비슷한 취지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권한을 있잖아요. 나눠서 계속해서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최용현 변호사님. 그런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 김성근 감독을 상당히 많이 옹호하면서 하는 분 맞아요. 박용관 씨 맞나요? vs. 네.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진정한 리더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간이 아닐까 지금은 이제.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유임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아니면 사과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김성근 감독한테 한 번 더 마지막에 오. 연세도 계시니까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는. 아니 그럴 그 수 있다고 보니까요 봐요. 팬들의 성화가 지금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팬들은 영감님 파이팅 오히려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을 하는 팬들도 있지만. 그럼 그러죠. 너 기아지. 아니 그 영감님 파이팅은 약간 비아냥 쪽이에요. 비아냥이에요? 예, 그런 비아냥 거예요? 쪽. 연세가 지금 74시면은 영감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라 그러겠죠. 하여튼 약간.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뭐 올 시즌 최고의 코미디니 뭐 있을 수 없는 네. 일이니 내일이 없는 야구니 뭐 팬들의 성화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응원하는 팀을 바꾸겠다는 네, 그런 네. 팬들까지. 나 그 얘기 봤어. 25년을 응원했다 하나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김성근 바꾼다고. 감독 그 댓글로는 그래도 김성근 감독을 응원하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김성근 감독님 화이팅 하고 올려주셨어요. 뭐 대다수 그러니까 뭐 프로테이지는 구체적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유임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네. 뭐 그 좀 더 적은 수가 찬성하는 뭐 의사를 표시한 분들도 계시죠. 네. 앞으로 얘기를 하십시다. 네? 앞으로가 중요해요. 자 앞으로 얘기하시죠. 박종원 단장과 네.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당장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충돌이 없겠지만은 그리고 뭐 그 박종원 감독이 과연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박종원 감독이 사제지간일 뿐더러 박종원 감독 성격이
그 되게 점잖은 심사풍이래요. 남한테 싫은 소리 별로 안 하시고 그런 성격인데 과연 독선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건 좀 그렇죠. 그거 권위적인 싫어하시는 거 확실하네요. 지금 김감독과- 유인된 거에 대해서 개인의 소견을 얘기하세요. 김감독 예? 저는 그 저기 가타부타 그 저기는 없습니다. 그냥 유임된 것도 유임된 대로 받아들일 뿐이고요.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돼요? 지금 박동훈 단장 얘기하다가 나중에 근데 이분이 이게 검찰청 들어가면 팔짱 끼고 계실 분이에요. 자 사대지간이었고 그 다음에 박종훈 감독의 단장의 성격상 과연 박종훈 단장이 향후에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힘을 발휘할지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문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 시즌이 한화에게는 없던 단장이 새로 생겨가지고 또 없던 화근이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저는 내년을 예측하는 댓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내년에 또 올해랑 같을 거예요. 극단적인 감독인데 저도 저렇게 봅니다. 달라질 게 김 있을까요? 감독이 그동안 경기 운영이나 팀 운영의 그 방식은 별로 바뀌지 않을 건데 다만 또 하나 이슈는 하나 있을 겁니다. 박 단장은 구단에 예. 힘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내려왔고 김 감독은 마지막 해거든요 내년이. 그렇죠, 아쉬울 그렇죠. 게 없어요. 뒤도 레임덕. 게 없어요. 예. 아니 레임덕보다 내가 아쉬울 게 없어요. 감독 정면으로 입장에서.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진짜 어떤 정말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갈등이 했어요. 있겠네. 왜 박종훈이라는 현장 출신의 프론트를 임명했을까? 현장 경험이 있는 특히 감독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왜 단장을 맡겼을까? 그거는 내년에 빅뱅이 있다는 거죠. 초반에 성적이 부진하면 초반에 시즌 초반이나 시즌 중에 돌발 사태. 김 감독이 퇴진했을 때, 불명예 퇴진했을 때, 중간에 퇴진했을 때를 대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상당히 그럴듯한 해석 같아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들어보니까 자연스러운데요. 맞네요. 왜 그러냐면 2군 감독이나 1군의 코치로다가 현장 출신 새로운 구단 측이 원하는 현장 인물을 놓을 수가 없어요. 김 감독 체제에서는. 그 사람이 제대로 힘도 발휘도 못하고 나중에 또 옛날에 이만수 감독하고 김성근 감독하고 이런 코치였었잖아요. 그때 이만수 감독이. 예. 그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부에 빼놓되 일정한 관련을 맺은 인물을 조심스럽게 릴레이를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만약에 이제- 구단에서 김성근 감독에게 연임을 시켰지만 그냥 열심히 해봐라는 연임이 아니라 약간 벼랑 끝에 내년에 돌발 몰아붙이는 사태가 느낌. 발생할 걸 대비한다는 거죠. 자, 내년에 돌발 사태 발언하셨습니다. 내년에 돌발 사태. 예. 자, 어찌됐든 결과 나온 거 지금 계속해서 댓글이요. 예. 내년에는 우승해야죠. 또 이모 씨께서는 설레네요. 하나 우승.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V2를 기대하면서 예? V2를 기대하면서 팬들은 많이 이제 V관이 언제인 줄 아세요? 1999년. 99년 참. 저 그때 서울에서 그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같이 봤거든요. 마지막 승리하는 순간을. 아 그때 감격을 잊지 못하죠.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 이제 꼴찌도 괜찮다. 그랬더니만 꼴찌로 가네요. 아이고. 또 한 어쨌든 분 예, 네, 알겠어요. 댓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구단이나 귀 닫고 독단적으로 게임 운영하는 감독이나 다를 게 있나요? 저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생각이 그- 나더군요. 아. 그 구단에서 김성근 감독을 유임을 했을 때 의리를 지킨 거 아니냐. 그랬더니 팬들은 그럼 우리하고의 의리는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오늘 오기 전에 그 하나 이글스 주식회사 하나 이글스거든요. 하나 네. 이글스 구단이 정식 그 회사 명칭이 주식회사 하나 이글스 윤리경영이라는 걸 자꾸 봤는데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첫 번째가 팬들과 소통이거든요. 근데 야 아이러니하네요. 네, 근데 팬들과 소통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 저 아까 빅뱅 이론 얘기했잖아요. 내년에 빅뱅이 올 거다라는데 네. 김성근 감독이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SK 감독 시절에 성적은 그때는 성적이 좋았죠. 물러나면서 구단 프런트와 이 불화를 야기하고 프런트를 비난하면서 나갔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김성근 감독한테 또 하나의 내년 변명거리는 또 하나 생겼죠. 박종훈이라는 단장이 왔잖아요. 결국 성적이 부진하면 김 감독은 예전에 선수나 프런트나 뭐 심판이나 심지어 언론에까지 책임을 전가한 것처럼 프런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런 변명거리를 하나 좀 갖게 된 건 맞죠. 저기 최 변호사님 김성근 감독 마음에 안 들죠? 저는 김 감독 팬도 아니고 안티 팬도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거 패러디 한번 해본 겁니다. 형님 김성근 감독 마음에 안 들죠? 이게
아이고. 예. 우리가 김성근 감독이 그리는 하나의 2017 시즌은 어떨까도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바라는 또 모습도 있잖아요. 라인업. 우선 뭐 라인업이 어렵죠. 요 사이 저기가 FA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뭐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FA 뭐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 측에서는 더 이상 FA 영입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썼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내년에 대어가 나옵니다. 하나에서 꼭 누군가요? 잡아야 되는 선수. 정근우 내년 시즌 끝나면 정근우 이용규가 나오거든요. 안현명도 내년에 나와요. 이 선수들 중에 최소 2명은 잡아야 되거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정근우 이용균 잡아야죠.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잡고 안현명도 잡아야 되거든요. 내년 시즌을 위해서는 아껴야 되겠네. 실탄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 FA 영입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해서는 용병 준수한 용병 예.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면 그 선수를 제대로 관리해 줘야죠. 댓글로는 네. 각 구단에 있는 하나밴드를 다시 영입해서 다시 빙그레 이글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요. 회사를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각 구단에 있는 게 빙그레 아니라 지금 해설계나 나간 선수들, 송진우나 정민철 다 은퇴한 영입해서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들이 빙그레 이길 수 지금 예를 들어서 폭약을 갖고 있다가 아이스크림 먹자란 얘기인데 이해 안 됐나요? 아무도 이해 안 되나요? 자, 근데 에헤이. 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근대로 가시나요? 네. 근데가 날 것 같아요. 자, 네. 가망성은 있어요. 부상 선수, 투수들 중에 부상 네. 선수가 한 7~8명이나 있었잖아요. 타자 중에도 김경원 뭐 도중에 부상 많이 당했었고 최진영도 돌아올 수 있고 부상 문제에서. 네. 그다음에 용병 문제도 지금보단 낫겠죠. 지금 있는 선수들보다 낫기 때문에 성적 향상이 기대되지만 만약에 올해처럼 초반부터 내년 시즌도 성적이 거의 바닥권이다. 그러면 정말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잘못하면.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불만이 좀 누적이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선수들이 1년짜리 감독, 1년 남은 감독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줘요. 그러면 올해 시즌보다 더 최악의 김성근 그런 감독은 참사가 변하지 벌어질 않을 겁니다.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아니, 김정은 감독도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평균 그 주전 선수들의 나이가 34, 35세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누구죠? 그 투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 자, 봐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린 선수 육성에 상당히 좀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네. 발언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요? 예, 하셨을 거예요. 언제. 아니 내년에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내년 갑자기. 시즌이면 끝나시는 분이 뭐 어린 선수 육성 지금 하실 언제?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가. 그렇게 본인 얘기했고. 떠나신다면 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린 선수들 기용과 더불어 기존에 이제 그 잘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김성근 감독이 어린 선수 육성 뭐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과연 있으신가요? 새싹들 다 용병 저기로다가 외부 FA 영입하면서 다 대가로 다 내보놓고서는 지금 와서 나갈 때쯤 되니까 어린 선수 육성. 그게 그러니까 제대로 전력하고 어린 선수 육성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한화의 앞으로를 봤을 때 한화가 좀 더 젊은 선수들 육성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의 관리 그러니까 내부를 좀 더 체계화하자. 그래서 이게 경질 대신에 유임을 선택한 이유도 구단에서는 의리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오히려 좀 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정비를 해서 새롭게 튼튼히 하자라는 취지의 어떤 내년 2017 시즌의 어떤 구조를 만든 거죠. 댓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하나의 다이너마이트 타선보다는 불펜이 문제예요. 류현진 선수를 이을 투수진이 없어요. 불펜이라는 거는 아마 선발 투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까요? 불펜 투수가 아니라 선발 투수들이 사실 그 토종 에이스가 될 만한 저분 디스하신 거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아니, 몰아가요? 예. 일단은 뭐 그건 맞아요. 가장 급한 거는 외인 용병을 제대로 영입하는 문제하고 외인 용병이 사실 3명이 뭐 한 팀에 50% 전력이 될 정도니까. 그다음에 이제 토종 에이스를 한 2~3명 정도 확보하는 네. 것이 그것이 다 이제 시급한 지금 것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저번 시즌에도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게 외국 용병들이 한 10승씩만 해줬어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조금 전에 댓글 다셨던 분. 변호사님, 저 디스하신 거예요? 아니, 누구신지 모르니까 뭐 말도 못하고 일단 사과하세요. 여기서 막 예, 일단 사과하세요 시청자분께서. 그러면 우리 네. 우리 이제 내년도 하나 이글스 몇 위 할 것 같다. 8위죠 뭐 8위. 무너보나 마나. 작년에는 6위 했잖아요. 올해는 7위. 그럼 내년 8위 해야겠지 뭐.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예언합니다. 내년 포스트 시즌 들어갑니다.
네, 가능성이 있어요. 네? 몇 위? 몇 위로 들어갔냐? 5위 해야죠, 5위. 5위? 5위부터. 그러면 네, 6위 했으니까 이제 5위 가는 거예요. 거의 이게 반 전문가신 우리 저기 최 변호사님. 저는 최하위 갈 것 같아요. 아. 전 비관적이에요. 김성은 감독 초반에 마음에 안 드시죠? 초반에 하나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나가야지만 분위기가 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고 못 나간다면 최악의 사태가 만약에 발생. 치고 나간다면 우리 이제 예측하고 저 뭔가 좀 변화가 진짜 돼가지고 처음에 좀 치고 나간다 그러면 치고 나가도 6위 정도. 그 정도 이상이죠. 오늘 6위 이상 변호사님께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2가지 예언을 하셨어요. 내년 뭐 빅뱅이 내가 한 있을 건 거다. 예언이고 당연히 저쪽이 한 거야. 그냥 내년에 빅뱅 이론 하나 빅뱅 말씀하셨고요. 이론 그 다음에 아니, 그래야 성적이 여기. 2 정도. 성적이 예상 외로 거의 최하위 바닥권이 됐을 때 초반에 4, 5월에 그래도 최악의 바닥권을 거친다면 빅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은 이제 최악의 순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하나 초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이. 거의 이제 BGM을 깔아야 되겠네요. 백그라운드 뮤직을.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빅뱅 노래를 들을 일이 없는 날이면서 알겠습니다. 네, 천만유정 배우 오다이스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쭉